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한과 책임 이 개념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 의무나 권한과 책임 같은 단어는 우리가 익히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 좀 고민을 하거나 좀 이 연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그칩니다. 이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일을 맡은 역할을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왠지 좀 당했다 혹은 뭔가 부족하다, 뭔가 어떤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평, 불만의 어떤 상황의 근저에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 거기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권리와 의무나 권한과 책임의 어떤 개념은 조직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 이 설명은 하나의 어떤 발제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각자 처해진 조직의 어떤 상황, 맡은 바 업무나 역할의 상황에 비추어서 권리와 의무가 어떻고 무엇이고 또 권한과 책임은 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체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많은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이야기한 어떤 그런 불편한 상황들,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뭐 그런 불평 불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누적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직 논리,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까라면 까는 거야. 뭐 힘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원래 사회는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기 합리화, 좋게 말하면 또 나쁘게 말하면 현실 도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본인이 정작 관리자가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관행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이 관리자로서 조직을 그 경영하는데, 관리하는데, 매니징하는데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또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와 의무라든지 권한과 책임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의 근저에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안다면 나중에 조직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런 관리자가 되거나 혹은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을 때 과거와 다르게 그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뭔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직이나 사회가 진보하는 그런 것이겠죠. 우선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권리라 그러면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권리죠. 그래서 뭔가 침해당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복구를 해라, 회복을 시켜라, 혹은 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느끼게 되는 어떤 불편함들, 그런 것들을 만약 권리라고 인식을 한다면 당당하게 개선을 해라, 복구를 시켜라, 배상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권리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혹은 권리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보면 권리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게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했을 때 사실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뭐 엄격히 말하면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
의무, 후 권리, 뭐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무를 지지 않으면 당연히 권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앞서 이야기했던 조직 논리, 까라면 까는 거야. 까는 거는 의무, 조직원으로서 의문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럼 권리는 이제 거기에는 권리 개념이 없는 것이죠. 과연 내 까는 데 있어서 그 까는 게 정당한 권리에 그 침해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와 의무는 이제 균형이 돼야 되는데, 그 과거 이제 오래전에 산업혁명이 되어지고 조직이 처음 만들어지고 했을 때는 보면 이 권리가 의무보다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노동 착취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무가 굉장히 크고 권리가 과소한 이런 상황에 그런 문제를, 자본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노동 상권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가능하면 권리와 의무와 이렇게 균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내에서는 보면 어떤 조직은 권리가 의무보다 큰 데도 있지만 또 어떤 조직은 의무가 여전히 권리보다 또 굉장히 커서 뭔가 이 노동 현장이 굉장히 뭐 불균형적인,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어떤 이런 조직원의 권리 의무는 결국은 근로계약적인 권리 의무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서 조직원이 근로를 하면 이제 그 대가를, 그러니까 그 대가는 대표적으로 이제 급여나 이제 복지 뭐 이런 것이 됩니다. 그걸 주는 이런 관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로계약의 관계들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동법에 따라서 그 근로계약을 대등하게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체결할 수 있는 어떤 협상력을 이 노동자들한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아니 내가 이 정도 의무를 다하면 이런 정도의 권리는 내가 향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적합한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런 근로자의 어떤 그런 그 협상력이 너무나 커서 소위 말하면 이제 노동조합이 거의 뭐 이렇게 경영자보다 더 우월한 그런 협상력을 가진 그런 조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주인 없는 회사라고 해서 노조가 그렇게 과도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면 결국 조직이 망하지 않느냐. 그럼 조직이 망하면 결국 조직원도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조의 이제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조직의 문제는 경제 혹은 그 임원들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왜 그 근로자의 문제로 자꾸 요구를 하냐, 전가를 시키냐. 명백히 그거는 뭐 사장과 임원들이 그 무능해서 생기는 그 조직의 위기인 것이지 근로자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실은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이렇게 그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해결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다 보면 왠지 자기 역할을, 자기 일을 정말 충실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런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는 게 권리 의무 관계로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의무보다 권리가 굉장히 큰 아주 좋은 권리를 향유하는 그런 조직, 우리가 하는 말은 신의 직장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조직 혹은 또 대기업 뭐 이런 데를 우리는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건 상대적인 이제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조직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조직의 개인 입장에서는 제가 DWP라고 이제 주장하는 드리머블 워크플레이스. 그러니까 조직은 개개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꿈의 삶의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뭔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게 이제 신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만 된다면 나는 하겠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래전에는 사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그렇게 사기업보다 굉장히 좋은 신의 직장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대우받지 않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조직의 천직으로 알고 이제 그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삶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신의 직장에서 큰 권리를 많이 향유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직원의 어떤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한 상황들은 또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물론 의무가 굉장히 커서 권리보다 뭔가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 착취의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서 자기 업무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과적으로 이게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이 불편하다, 당하고 있다, 뭐 상실감을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노동 상권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그 권리, 뭐 이런 걸로 해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이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상호 간의 어떤 쟁점이 되어서 이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뭐 예컨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급여나 복지를 많이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했으니 이제는 권리를 좀 올려라. 그래서 이 착취당하는 이런 조직에서 신의 직장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막 주장을 합니다. 물론 노조 중심으로 개인이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러면 급여를 많이 올려주고 복지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뭔가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안으로. 그러면 또 일견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뭐 조직원은 열심히 일은 한다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지도 않고 특히 부가가치도 없다면 결국 조직은 계속 확장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급여나 복지가 올라가면 결국 비용이 과중해서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는 근로자가, 조직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조직 차원에서 경영자가 생산성을 올리고 부가가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가 이제 통합 경영 이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합니다만, 사실 그런 우리가 생산을 하는 거는 제품이 아니라 가치 제공이거든요. 밸류 프로포지션. 그러면 그 가치 제공이라는 건 결국 노동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what이 아니라 why와 how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가치 제공이, 가치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마케팅이라는 역할 혹은 세일즈라는 영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경영자죠. 그래서 경영자라보다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근로자의 어떤 그런 그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근로자의 주장의 이면은 사실은 가치 제공을 위해서, 가치 제공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전제보다는 어쨌든 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수익에서, 조직이 얻는 수익에서 많은 부분을 주주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산해유보로 두는 거 아니냐. 그거를 내가 그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내가 역할을 다 했으니 생산 현장에서 그거를 내가 더 받아와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주주한테 혹은 산해유보로 100을 그 배정을 했다면 이제는 50만 하고 나머지 50원 생산자인 내가 가치를 생산하는 내가 그걸 내가 향유하겠어. 이제 이런 주장이 또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파이를 키우는 윈윈 게임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권리 의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그 근로계약에서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생산 현장에서 어떤 그 개념이지만,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문제 상황이 불편하고 혹은 그 불편과 불만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유효하지는 않다. 물론 그런 이제 문제의 근저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원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권한과 책임이죠. 예, 권리 의무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권리 의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불편한 상황들의 어떤 원인과 또 그 해결 방법은 권한과 책임의 개념에서 이제 도출이 되는 것이죠. 권한과 책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 생각을 권한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 혹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단이죠. 권한. 대체적으로는 권한이라 그러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시죠. 지시를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한입니다. 남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조직원으로서 이때 그 조직원은 사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권한이 주어지고 그 권한을 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한과 책임의 토탈로서 이제 권리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제 대비가 된다. 대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의 어떤 권한과 책임의 어떤 그런 그 상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권한은 굉장히 큰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혹은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은 굉장히 큰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혹은 권한과 책임이 무관한, 그러니까 권한도 별로 없지만 책임도 별로 지지 않는 이런 조직이 있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균형인, 조화인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이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주로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경우는 이제 독재라고 보여집니다. 흔히 과거에 오너인 어떤 그 기업 경영자의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경영자도 있는 반면에 또 책임은 아래 사람한테 다 전가를 하는 그런 또 경영자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굉장히 큰데 책임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조직은 사실은 큰 그 불균형의 문제는 없죠.
권한이 큰데 책임도 굉장히 커요. 혹은 권한이 낮은데 책임도 낮아요. 이러면 적절하게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이죠. 권한과 책임이 관계없는 이런 조직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권한은 굉장히 크지만 책임이 없는 조직은 이제 독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현재 사회를 보면 여전히 오너인 경영자가 그런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문 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경영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사욕적인 어떤 그런 걸 있다 그러면 책임을 당연히 회피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편한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를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경영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이라든지 혹은 조직원들이 또 무소불위의 권한을 막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앞서 이제 보도에 나오는 왜 주인 없는 조직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 또 다른 시각이 또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라 보여집니다. 이런 조직은 사실은 옳지는 않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권한이 크면, 앞서 얘기한 대로 권한이 굉장히 크지만 책임도 굉장히 커서 비록 권한과 책임이 좀 균형이 잡혔다 하더라도 저는 올바른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시대적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가 어떤 적을 때는 하나의 선택으로 그 선택이 유효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의 시대처럼, 공급자 중심의 시대처럼 뭔가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적절한 공급만 만들어낸다면 자동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막 팔려나가는 그런 또 사회도 영업의 시대, 제품의 시대는 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변화 속도도 빠르고 제품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가치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제 고객이 사는 것은 가치를 사는 것이지 제품의 기능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 이해는 못하는, 현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런 경우에는 권한이 한 일부에 집중이 되면 결국은 올바른 그런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여담이지만 앞서 주인 없는 조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노조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상황이, 만약 노조에서 이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모두에게 권한을 분산을 해서 균형 잡힌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잡힌 조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주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아마 언론에서도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반대로 권한이 아주 작은데 책임은 큰 조직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착취. 물론 이제 대체적인 이런 조직은 리더인 경영자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조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굳이 권한이 아주 작고 책임이 큰데 경영자로서 거기에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체적인 조직은 이런 독재의 조직의 반대 상황으로서 어떤 중간 관리자나 혹은 실무자들이 자기한테 그 일이나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권한도 주지도 않으면서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굉장히 과정하게 묻는 이런 조직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불편한,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경우 보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책임을 크게 지더라도 사실 그 자체로서 불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막 푸시려고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게 까라면 까는 거야. 뭐 사회는 뭐 그런 것이 뭐 아니 당장 뭐 꿈이 포도청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한과 책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과연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근로계약적 의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되고요. 그 권리를 주장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의무를 다하는 꼭 필요한 그런 권한이 나한테 적절히 주어지고 그것 적절한 수준의 권한에 따르는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는 불평불만하는 그 개인이 잘못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직이 잘못된 것이고 그 조직을 등에 업고 과도한 지시를 하고 과도한 의무를 강요하는 그 관리자, 경영자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왜 내게 그런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냐, 나는 분노하겠다, 나는 저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저에 근로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그 근로의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현장에서 생기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근저에 뭐가 있는 것이니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권한과 책임이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조직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만 합니다. 뭐 이런 인스턴트를 파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있던 종업원이 보면 딱 정해진 대로 그냥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권한을 발휘할 게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기계적으로 사무를 했을 뿐이니까 별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신의 직장이라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방만한 관료주의.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했어. 그 규정을 그렇게 만든 네가 잘못한 거지. 그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한 내가 왜 잘못한 거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관료주의적 그 병폐가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자세히 따져보면 권리 의무 관계에서 자기가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근저에는 그 실무자가 그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혹은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조직적으로 잘못된 이런 조직이죠. 이런 조직을 이제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사실 인생은 대가 없는 게 없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독점적 이익을 막 향유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거대한 공룡이 되어서 도태될 때는 급격하게 정말 불행하게 도태가 되죠. 신의 직장이 만약 방만하고 관료주의적인 그런 조직이라서 신의 직장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가 의무보다 권리를 훨씬 많이 항유한다고 그렇게 평가되어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역량을 상실하는 대가로 그런 권리를 향유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참 100세 인생에서는 큰일인 거죠. 한 60이나 한 70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뭐 55세나 60까지 정년이면 나머지 한 10년 동안 좀 뭐 물론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냥 그 전에 노동한 대가로 모아놓았던 걸로 그냥 여유롭게 살면 됩니다. 근데 100세 시대가 되면 한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사회생활하지 않으면서 조직생활하지 않으면서 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자기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죠. 퍼스널 브랜딩을 많이 쌓아놓는 게 더 좋습니다.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보면 결국 이런 개념에서의 어떤
신의 직장이라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내가 단기적으로는 향유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도 마치 독점 기업의 문제처럼 스스로 자기 역량을 갉아먹고 있는 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가장 합리적인 조직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입니다. 그 권한과 책임의 균형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한도 높고 책임도 높은, 물론 권한이 높은데 책임이 없는 이거는 더 나쁘지만 권한도 높고 책임도 높은 조직보다는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그 권한 위임이라고 그러죠. 위임이 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 훨씬 현재의 사회에 적응력이 뛰어난 그런 조직입니다. 권한이 적다는 이야기는 앞서 얘기한 이런 방만하고 관료주의적인 조직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표만 보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조직원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서장이라 그러면 부서장의 권한이 부서를 매니징하는데 필요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은 정상인데, 만약 그게 권한을 낮추고 또 책임도 낮춘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지나 그러면 팀장이나 부서원이 각자 스스로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을 해주고 그 위임받은 그 팀장이나 부서원이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는,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자기 조직화의 개념에 부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권한도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산이 되고,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도 적절하게 부담을 하는, 이제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이상 조직의 모양이 자기 조직화 경영의 모습이고 자기 조직화 경영이 지향하는 바다. 이제 이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의 모습은 제 첫 번째 책인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를 보시면 사례적으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는 권리 의무라는 게 앞서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근로계약에 의한 그런 노동의 대가로서 급여를 받는, 복지를 향유하는 이런 관계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제 이 의무가 과도하고 권리가 작은 그런 잘못된 그런 불균형은 결국은 이런 근로계약을 할 때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협상력을 제대로 균형적게 맞추기 위해서 결국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이런 단체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상권을 통해서 협상력을 좀 올려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그렇게 균형 잡힌 권리 의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한 어떤 권리 의무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지만, 그런 근로계약 이전에 조직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조직원이 되는 순간에 조직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조직의 존재 가치나 조직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헌해야 되고 기여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또 그런 조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로 따지면 거기에 그 상위층에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이제 그런 것들이 조직원의 권리와 의무인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바탕하에서 근로계약이 만들어져야만이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로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근로계약은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조직의 미션과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의무가 있고, 그 권리 의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에 명시를 한다, 이런 구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비록 어떤 일방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일방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최적의 그런 근로계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의 권리 의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제 두 번째 책, 사랑한다면 분노하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조직을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조직의 지속 성장에 위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 분노의 기본에는 조직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논리적 전개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